이제 오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여기서 우리는 또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우리 시장이 최근에 잘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뭐 하루 걸러 하루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참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소감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를 네. 저희가 그 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네. 목적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으로 봐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가 대 국가로 관세를 주느냐, 품목별로 관세를 주느냐, 뭐 상호 관세를 주느냐, 비관세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단은 모든 수단을 다 네, 쓰는 거죠. 손에 닿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를 막 때리는 이유, 목적, 의도가 이것을 뭘까요?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여러 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많이 올려서 미국에 수출을 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미국의 공장을 들어와서. 가져와서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러게요. 딱 결론을 내주셨네요. 처음부터. 네.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예. 미국 내에서의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들이 뭔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러면서 하나씩 계속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최근 주말에는 또 부가세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옥죄어 오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이 양반이 네.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단을 강구하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겠구나. 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캐나다나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이야기 나올 관세 이야기 나올 때 제일 먼저 1번 타겟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또 캐나다나 멕시코가 뭔가 대안을 내놨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쨌든 유예시켜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만족했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의 표시를 하면 네.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다가오면 네. 그만큼 뭔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나라나 우리 정부나 기업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텐데 결국에 또 문제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FTA 그래도 체결한 네. 나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심하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FTA는 이제 완전 그냥 없다고 배제하는 셈 치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 뭔가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후자죠. 후자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미국하고 한국 간에 어떤 협약, 어떤 관계가 있었던지 간에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니까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일기 때도 트럼프가 일기 때 대통령을 할 때도 우리에게 FTA 개정하자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바이든이 되고 나서 그게 멈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예상을 할 게 FTA 기존의 FTA를 그러면 개정하는 식으로 갈지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지 이것도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네, 협상은 물론 이 상대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소위 밀당을 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했을 때 네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다른 선택의 길이 없을 때 그럼 우리 모두 미국으로 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생각,
여기에 대한 분석, 여기에 대한 어떤 중론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국은 각을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뭐 과거에도 그랬고 뭐 바이든 때도 그렇지만 지금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지었고 네네.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관세를 올려놓으면 네. 그 흑백이 가려지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기업과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 어쨌든 뭐 가장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우리의 메인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동차나 반도체가 표적이 될 경우에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장 먼저 관세를 올려서 네. 미국 안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냐면 네. 자동차건 반도체건 간에 일단 정책 환경으로는 미국 가서 생산해서 미국 안에 팔면 미국 바깥에서 생산해서 미국 안에 파는 것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미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제조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미국 땅에 가서 제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삼성 공장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사실은 현대자동차 공장도 기아자동차 공장도 미국 안에 있죠. 그렇죠. 물론 모델에 따라서 거기 현지 생산이 있고 뭐 여기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에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데미지가 오는 것인가? 삼성과 현대 두 기업만 따지면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위치를 미국으로 옮기로 해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건 남들은 바깥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 남들은 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 가서 해야 된다면 그런 원가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안으로 와서. 들어와서 만들어야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 미니 버전으로 글로벌 컴피티션 같은 국제 경쟁 같은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큰 문제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이것이 커다란 공급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앞에 수많은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협력사가 그럼 같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거냐?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만일에 갈 수가 없다. 상당수는 갈 수가 없다고 하면 미국 안에서 소싱을 해야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협력사들의 몫이 미국 기업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은 공급망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근로자들. 그렇죠. 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잡을 놓치게 되는 네. 그런 대량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의 잡이 미국 안에 생길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너무나 땡큐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이거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을까? 현대자동차가 문제가 있을까? 이 두 회사의 주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는 공급망에 달려있는 수많은 협력사 그리고 근로자 이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큰 기업 위주로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자체 모든 업체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들어왔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국내의 수많은 부품사와 협력사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미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관련해서 보조금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 이런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생산 지연이나 아니면 또 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협력사들도 다 스톱될 수 있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상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왜 보조금을 철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만일에 네. 미국 안에 제조하지 않는 소위 기술 성분이 높은 그런 서비스든 제품이 있다면 관세를 올렸을 때 그들이 들어오면서 모두들 우리도 보조금, 왜 반도체 A 반도체는 보조금을 주면서 B 반도체는 안 줍니까?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보조금은 없다. 그럼 앞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했네. 이 사람이 경제를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또는 적어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보조금은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렇죠. 자신의 큰 메가 폴리시가 동작을 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원가가 상승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상승한 원가만큼을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전부 다 미국 땅 안으로 들어와서 제조해야 된다면 상대적인 경쟁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올라간 가격, 상승한 원가를 부담해야 될 것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처가 그렇죠,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부에서의 경쟁력은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셨는데, 근데 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반도체 우리 지금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또 딥시크를 포함해서 이제 AI 생태계가 더 칩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중국이나 대만은 막 치고 올라오고 앞서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현주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를 파운드리로 대표되는 TSMC의 영역하고 네. 우리 메모리로 대표되는 우리 기업들의 영역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기업의 영역은 비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이 큰 떡이 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는 사실상 경쟁력을 그렇죠. 거의 상실을 없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쪽은 지금 중국이 열심히 지금 쫓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면 현재 파운드리를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쫓아간다는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메모리 쪽은 어떠냐? 적어도 5년 이내에 중국 기업이 쫓아올 가능성이 이게 큰 네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지 하나예요. 우리 기업들이 보다 나은 기술 개발에 전념해서 성공하는 그것이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주말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들이 약간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그런 모멘텀들이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제2의 HBM을 뭐 준비한다, CXL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될 거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니면 유리 기판, 이런 어쨌든 신기술에 대한 확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약간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의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 쪽하고 협력을 네. 하는 그런 수준에 간 것은 그야말로 천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 AI 반도체 이쪽에 우리가 그 진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칩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력갱생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도 이렇게 어쨌든 뭐 힘든 상황이지만 앞뒤로 네. 막혀있는 샌드위치인 상황이지만 이러면서 우리가 또 뭔가 개발을 해내고 네.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 칩도 그렇지만 AI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딥시크 이야기 뭐 나오지만 이런 AI 생태계가 중국 쪽에서는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런 현상도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더 발전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놀랍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중국의 각 지방 정부, 뭐 네네. 상하이, 랴오닝, 뭐 할 것 없이 여러 지방 정부에서 딥시크 관련해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네. 대규모 세미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에서요. 어... 공무원들이. 네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거의 참석하는 뭐 국영기업체 사장님들이 막 500명, 600명씩 와서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딥시크가 어떤 브렉스루를 열어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던 방식만큼 그렇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완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딥시크 같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으니 그쵸. 우리가 빨리 가져다가 알아서 만들자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자. 그래서 중국이 AI를 개발하는 거를 올라타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먼저 나감으로써 중국을 이겨내자. 지금 이런 전략도 지금 그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늦어요. 네. 속도가 늦다. 네네네. 그리고 타이완이나 미국의 전문가분들 중에는 이 중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네. 소위 반도체로 인해서 목재된 병목 현상이 해소됨으로써 상당히 줄어듦으로써 우리가 에지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단말적으로 AI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으로 곧바로 중국 애들이 개발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 빨리 우리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속도를 더 내야 할 텐데 네. 뭐 물론 뭐 딥시크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못할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정부의 부재 이런 상황도 함께 네, 겹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산업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금 아니랍니다. 네. 지금 중국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거의 전 국민 앞으로 하듯이 지금 AI에 참여를 하고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부 산업, 일부 기업, 일부 연구 조직들에 네네.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수 없고요.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두들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AI 산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지금 뭐 시대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AI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면 뭐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뭐 산업 전체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현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분발하고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도 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